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삼성 로봇 10월 대장주가 될 이 주식 10배 대박 납니다. 무조건 사모으세요. 충분히 삼성전자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로봇 대장주들 중 이 한 종목이 대박이 날 수 있으니 오늘 꼭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62,500명이고요. 7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구독자 6만 명 달성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이벤트로는 이 실전 매매에 쓸 수 있는 이 매매 기법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집을 어디서 받을 수 있냐라고 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요. 이 자료집은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입니다. 실제 이 실전 매매에 쓸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정리해 놓은 자료집이니까 모두 이 직접 만든 김동석 대표의 자료집 무료로 얻어가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료집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들 많이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이 영상들 시청하시고 우리 유튜브 구독 그리고 영상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고 나는 기법 강의에도 관심 많아요 하시면 맨 아래 저희 상한가 차트 연구소 유튜브 구독과 영상 시청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삼성로봇 10월 대장주가 될 이 주식 10배 대박 납니다. 무조건 사모으세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증시에 긍정적인 이슈가 있었죠. 영국의 이 감세 정책을 철회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이 철회를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리스크 그리고 이 금리 인상에 대한 국채금리 상승에 대한 이 리스크 해소를 하고요. 플러스 알파로 파운드화에 대한 하락에 우리가 이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국 감세 정책이 시장에 긍정적인 요인을 자극을 했고요. 그래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 플러스 알파로 이제 대한민국 국내에서는 증한 펀드라고 증시 안정 펀드가 약 10조 원 정도로 이 규모가 형성이 된다라고 얘기가 나와주면서 이제 증시를 어느 정도 받쳐줄 수 있는 증시를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상승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저점 정도는 형성해 줄 수 있는 자금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리스크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분위기가 나와주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중요한 건 뭐다? 가장 크게 오를 종목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 한다면은 최근에 이슈가 많았던 로봇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로봇 대장주입니다. 삼성전자 로봇 10월 대장주가 될 이 주식입니다. 10배 올라갑니다. 그래서 무조건 사모으세요. 어떤 종목인지 오늘 꼭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삼성전자입니다. 최근에 삼성전자에서 발표한 게 뭐냐면 600만 개미 고통의 책임감을 느낀다. 이재용 5만 전자 탈출 특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삼성전자가 주가 저평가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주주 가치를 높여 주가 흐름을 안정적으로 이끈다는 목표로 별동대를 꾸렸고요. 600만 소액주주를 염두에 둔 주주 중심 경영의 일환이라는 분석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TF를 신설을 했고요. 주가 1년 전 7만 원대 수준으로 회복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다라고 나와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삼성전자의 5만 원대 주가는 소비 침체, 시장 불황, 미국 기준금리 인상 등 악재가 겹친 탓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현 주가는 기업 가치 대비 크게 저평가됐다는 게 공통된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거저거 따져봐도 이거는 너무 낮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신규 투자, 인수합병 추진 등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꾸준히 준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빠지고 있다.
이거는 본질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니까 우리가 직접 나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의중이 반영이 됐고요. 600만 소액주주가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책임감을 느껴서 이번에 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방안을 빨리 찾아서 실행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 확대, 특별 배당, 자사주 매입 등등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삼성전자에서 뭔가 이 소액주주를 위한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아니 그러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 주가가 너무 저평가됐다. 이제는 이거를 우리가 직접 관리해야겠다. 600만 소액주주들 지금 너무 힘들다. 우리가 도와줄게. 라고 TF팀까지 꾸렸다라는 거죠. 그럼 이 TF팀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방금 전에 나온 멘트가 뭐였습니까? 아시겠지만 이 얘기죠. 반도체 신규 투자 그리고 인수합병 추진 등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데도 하락하고 있다. 그러니까는 준비하고 있는데 인수합병까지도 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반영이 안 되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삼성전자는 이 M&A를 상당히 중요하게 어디에 대해서 기업 가치를 올리는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ARM이라는 이 인수합병을 준비하고 있는데 플러스 알파 이슈까지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뭔 소리냐면 이거죠. 이재용 손정희가 곧 만납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ARM에 앞서서 로봇 기업을 인수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0월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과 만나 반도체 아키텍처 ARM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소프트뱅크가 ARM이 대주주죠. 그렇기 때문에 만나서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인수합병이 가능하고. 그래서 세계 주요국들이 이 반도체 산업을 국가 안보 차원에서 이거 너무 독과점하는 거 아니냐, 이거 너무 독점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ARM 지분을 인수하기까지 상당히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논의를 할 수는 있어도 이 ARM 인수를 뭐 올해 말에 한다든가 내년에 한다라든가 단기간에 끝낼 수는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회장이 신사업으로 꼽은 로봇 분야에서 먼저 인수합병의 신호탄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논의는 ARM을 먼저 하겠지만 앞으로 로봇에 대한 인수합병이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나온다라는 거죠. 삼성전자가 로봇 분야에서 최근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업 확장 과정에서도 로봇 기업을 인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라는 거죠. 등기 이사를 마치 않은 이 부회장을 대신해서 한종희 삼성전자 DX 부문장 겸 대표이사 부회장이 정기주주총회에서 신사업 발굴의 첫 행보는 로봇 사업이다라고 말한 점이 첫 번째 근거로 꼽히고 있는 상태고요. 이 로봇 사업화 TF를 로봇 사업팀으로 격상시킨 부분도 당연히 있는 부분이고 삼성 로봇을 최근에 이 CES에서 전시를 한 부분도 있는 상황이고 올해 4월에 미국 FDA에 고관절에 착용하는 웨어러블 로봇을 이 시판전에 신고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이 적극적으로 모습을 보여줬기에 이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태고요. 중요한 게 지금 삼성전자가 노리는 게 무슨 로봇이냐라고 한다면 뭐 서빙 로봇, 서비스 로봇 이것도 그렇긴 하지만 실제 사람의 이 몸에 입히는 헬스케어 플러스 의료까지 책임질 수 있는 로봇입니다. 바로 웨어러블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말 이게 많이 미래에 나아가자면은 아이언맨이 될 수 있는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전 세계 주요 국가에서 고령 사회 진입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고령층의 완만한 고동을 위해 그러니까 다리가 아프면은 다리에 힘이 되어주는 로봇, 팔이 아프면은 팔에 힘이 되어주는 로봇, 허리가 아프면 허리에 힘이 되어주는 로봇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성장하냐? 2020년 약 5억 달러 규모에서 2030년 약 88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는 거죠. 몇 배? 최소 10배입니다. 최소 10배 이상 성장할 확률이 매우 높다. 근데 사실상 지금 최소 10배이기 때문에 그 10배 이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우선 웨어러블 로봇을 출시한 뒤 서빙 로봇, 그 다음에 다양한 서비스 로봇이
나아갈 것이라고 보고 있는 상태고 삼성의 벤처캐피탈 삼성 넥스트가 2018년부터 꾸준히 로봇 사업에 주목을 하고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022년 상반기 말 기준으로 현금성 자산을 약 100조 들고 있는 상태에서 아마 이 돈이면은 충분히 ARM은 뭐 절반만 써도 인수가 되거든요. 그럼 나머지 돈은 뭐 하겠어? 그러니까 나머지 돈으로 이제 로봇을 인수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손 회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로봇 산업에 상당히 관심을 기울인 인물인 만큼이나 관련된 공동 투자가 또 이뤄질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해 온라인으로 개막한 소프트뱅크 월드 2021 기조 강연에서도 이 스마트 로봇에 대한 얘기를 직접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 부회장이나 손정희 이번에 이 소프트뱅크 회장이나 로봇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ARM은 물론 인수를 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테니까 로봇 인수가 먼저 진행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네요. 이번에 주주 가치를 이번에 이 기업이 삼성전자가 너무 저평가돼 있다. 근데 우리는 이미 M&A를 준비하고 있는데도 이게 너무 저평가 아니냐. 그러면 좀 더 빠른 M&A를 준비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 빠른 M&A는 로봇이 될 수 있는 건데 삼성전자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웨어러블 로봇에 대한 성장성은 최소 10배 이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삼성전자가 M&A를 열심히 준비하고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아니 인력이 있어야죠. 이게 뭐 만든다고 해서 뭐 쉽게 만듭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했냐면은 미국의 인재를 모십니다. 삼성전자가 3년 만에 현지 채용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우수한 미국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현지 채용 행사를 3년 만에 재개를 했고요. 삼성전자가 주력하는 AI 그리고 로봇, 빅데이터, 디스플레이 기술 설명과 함께 조직 문화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얼마나 좋은지 야 이렇게 좋으니까 여기다 빨리 너네 지원해 라고 하는 채용을 독려하는 그런 포럼을 3년 만에 가졌다라는 거죠. 22일과 24일 각국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보스턴에서 차세대 IT 분야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테크포럼 2022 디스커버 익스피리언스를 개최를 했습니다. 테크포럼은 삼성전자 DX 부문이 현지 우수 개발 인재와의 소통을 위해 2017년부터 운영 중인 연례 행사고요. 2020년 코로나 이후에 아예 안 하다가 3년 만에 이 테크포럼을 진행을 했고요. MIT, 스탠퍼드, 캘리포니아 공대, UC 버클리 등등 딱 봐도 정말 대단한 대학교들, 대한민국의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도 비빌 수 없는 대학교들의 인재들이 모여서 이 테크 포럼을 진행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셔갈 만하다는 거예요. 지원을 해가 아니라 내가 모셔갈게. 어디를 위해서? 인공지능, 로봇, 빅데이터, 디스플레이의 성장을 위해서 인재들을 모셔가는 겁니다. AI 로봇, 빅데이터,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연구 분야 인재들과 함께 삼성전자에서는 승현준 삼성 리서치 연구소장 사장, 노원일 삼성 리서치 아메리카 연구소장 부사장, 낙용 인사팀장 부사장 등 경영진과 주요 임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삼성전자 기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 제품은 그들의 삶에 녹아 있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와 도전 속에서 생각의 리더, 새로운 기술을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고 올바른 곳에 활용하고자 하는 세계적 담론에 동참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대단한 얘기는 아니고요.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AI로 빅데이터 디스플레이를 위한 인재를 지금 모집하고 있는 상태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모셔갑니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네요. 이게 말처럼 그냥 만든다가 아니라 인재를 미국에서 모셔오고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이미 채용도 열심히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로봇에 진심이구나 볼 수 있는데 삼성전자만 진심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번에 상당히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뭐 빼놓을 수 없는 게 테슬라 AI 데이 2입니다. 아시겠지만 테슬라 로봇이 걸어 나와서 손을 흔들고 머스크가 전기차보다 저렴하게 판매할 거라고 얘기를 했죠. 사실상 우리가 생각했던 이 테슬라 휴머노이드와는 좀 거리가 먼 이미지긴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우리가 생각한 건 정말 깔끔한 이미지의 사람을 생각했는데 예상보다는 이제 진짜 그냥 일반적으로 보던 샤오미의 휴머노이드나
아니면 우리가 봤었던 미국, 일본의 휴머노이드와 좀 비슷한 모습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테슬라가 지난달 이 미국 캘리포니아 팔로알토 테슬라 사옥에서 열린 인공지능 AI 데이 2022에서 휴머노이드를 공개했습니다. 이름이 옵티머스고요. 세계 1위 전기 자동차 업체이면서 자율주행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테슬라 로봇 시장에서도 어떤 혁신을 불러올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에는 그저 로봇 옷을 입은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크게 발전했다. 매우 인상적일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You are ready, let's go 라는 엔진의 외침과 함께 무대 뒤쪽 벽이 갈라지며 옵티머스가 천천히 드러냈습니다. 양팔을 자유자재로 움직였고요. 팔을 비틀기도 하고 앞으로 뻗은 뒤 안으로 굽혀 가슴 쪽으로 가져왔고 로봇이 직접 걷기 시작했고 장내가 술렁였고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대각선으로 걷던 로봇은 자리에 서서 관객을 향해 오른손을 들었고 허리를 좌에서 우로 돌리면서 손을 흔들었고 양팔을 하늘로 들어올리는 동작에도 무리가 없었다. 로봇의 주행을 돕는 보조기구도 없었고 엔지니어를 가리키면서 테슬라 차량에서 실행되는 자율주행 시스템과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택배 상자를 들고 이동해 빈자리로 옮기는 장면을 담은 영상이 나왔고요. 손가락을 활용해 탁자의 물, 조리개, 손잡이를 잡고서 화분에 물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토파일럿 기능이 들어가서 로봇이 새로운 플랫폼에 의해 재훈련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은 이 테슬라 AI 데이에서 옵티머스가 뭐가 대단한 거냐를 아셔야 돼요. 왜냐면 이 사진만 봐서는 뭐 대단한 로봇이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대단한 건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자율주행 차량에 들어가는 오토파일럿 기능이 그대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럼 뭔 소리냐? 로봇이 사람과 사물과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눈으로서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카메라로서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책상, 바닥, 사람 모두 카메라로 구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봇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 가장 선진화된 이 모든 것들을 지금부터는 인식이 가능한 라이다라든가 이런 센서가 없더라도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이 가장 차세대 로봇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알아서 지금 이 학습을 하고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이렇게 해서 물을 줬다라고 한다면 이게 학습이 돼서 나중에는 혼자서 딥러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더니 저렇게 됐더라. 경우의 수들을 다 입력을 하고 경우의 수들을 다 공부를 해서 최적의 경로를 찾아서 자기가 알아서 학습을 해서 행동하는 로봇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사람보다 나은 방향으로 사람보다 나은 일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당장은 이 딥러닝의 자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람보다 조금 애매할 수 있지만 이 자료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 결국엔 사람보다 나은 행동이나 일이나 일 처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처럼 훈련과 학습을 통해 새로운 행동을 하게 되는 셈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3kWh시 배터리팩 가졌고 무게는 약 73kg. 그리고 넘어질 때 가슴에 달린 배터리팩이 망가지지 않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인간처럼 관절과 손가락을 가지고 있고요. 로봇이 어떻게 사물을 인식하는지, 인간의 관절을 어떻게 구현했는지, 손가락이 어디까지 구부러지고 어떤 물체를 쥐고 잡을 수 있는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들의 로봇에 대해 인상적이지만 뭔가를 놓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 소량 생산이며 비싸라는 거예요. 로봇이 비싸면 누가 쓰냐? 로봇이 뇌가 없어 스스로 세상을 탐색하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그 로봇들은 그냥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로봇이지 지들이 합숙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양산할 수 있게 설계를 했고 자동차보다 훨씬 저렴할 것이다. 약 2,900만 원 이하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3년, 5년 사이 옵티머스 상용화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2,900만 원이면 싼 게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일반적인 사람의 기본적인 연봉이 얼마냐면 2,400만 원이에요. 1년 연봉이. 근데 저 로봇을 한번 사면 2,900만 원이에요. 그다음부터는 비용이 뭐 유지 관리비 정도 들어가겠죠? 그러면 솔직히 이 기능이 정말 사람에 준하는 수준만 된다면 로봇을 쓰지 않을까라는 정말 혁신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다라는 거죠.
이 로봇이 1억이고 2억이고 하면 좀 애매하겠지만 2,900만 원이라면 고민해 볼 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 A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는 상태고요. 현대자동차의 보스턴 다이나믹스 로봇 아틀라스는 걷고 튀고 백덤블링도 하는데 옵티머스는 너무 못 움직이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움직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테슬라의 강점은 소프트웨어다. 지금 AI, 자율주행, 딥러닝 지금 인식하는 것들 대단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도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당장 움직임이 어떠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이거는 기술력으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 뭐냐면은 얼마나 사람처럼 사고하고 사람만큼이나 물체를 인식하고 행동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테슬라가 이번 로봇에 한 획을 그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네요. 그래서 이 이슈로 인해서 아마 테슬라 출사표에 하반기 승부처는 로봇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쭉 보시면 미국발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베어 마켓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4분기에는 로봇 관련주가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주가에 아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이벤트가 다소 포진해 있다는 소리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주가가 올라서 이슈가 있었다는 것도 있겠지만 쭉 보시면은 이제 로봇주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수혜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미국에 공장을 많이 짓잖아요. 그 공장을 많이 지으면 아시겠지만 그 로봇의 공장을 지음으로써 충분히 이 로봇이 많이 공급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쭉 보시면 산업용 로봇 추이를 봤을 때 쭉 우상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장을 지으면 거기 안에 산업용 로봇을 수출하는구나. 그래서 한국의 대미 산업용 로봇 수출이 증가하고 있고 전체 산업용 로봇 수출 대미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로봇 기업들의 수혜가 충분히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수혜주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 AI 데이, 이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4분기에 로봇을 테마로 한 ETF도 국내 처음으로 상장한다라는 게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4분기는 충분히 이 로봇주로서 기대감이 크지 않나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첫 번째가 테슬라가 쏘아 올린 로봇 이슈. 두 번째가 이제 4분기 로봇 ETF 아직 출시 안 됐죠. 세 번째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수혜주는 국내 로봇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에 대해서 이해는 했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상 대한민국 전 세계로 봤을 때 사실상 테슬라랑 삼성전자밖에 없습니까? 다른 기업들은 로봇에 대한 개발이나 투자를 안 하고 있나요? 라고 하는데 하고 있죠. 그래서 어디가? 타이어를 만드는 회사가 로봇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 타이어가 휠봇을 만들어 놨습니다. 휠봇이 뭐냐? 보시면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디자인 이노베이션 데이가 지난달 30일 서울 성수동 피치스 게러지에서 진행을 했는데 이 어반 리세이핑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한국 타이어 디자인 이노베이션 스튜디오 관계자들이 나와 미래 모빌리티 환경에 변화를 주도하기 위해 공간 자체가 이동하는 이상적인 모빌리티 플랫폼 시나리오 영상과 휠봇을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간 자체가 이동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 자체가 이동하는 이상적인 미래 모빌리티 플랫폼을 발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휠봇은 바퀴라는 휠과 로봇의 합성어고요. 다양한 스마트 모빌리티의 최적의 이동성을 제공할 수 있는 모듈러 로보틱스 시스템이 휠봇의 메인 컨셉입니다. 모듈러 옴니디렉션 인텔리전트이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바로 휠봇입니다. 지금 보이시죠? 예, 휠봇이고요. 이 휠봇이 정말 좌우 앞뒤 왔다 갔다 어디든 갈 수 있는 이 로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바퀴죠. 근데 이 바퀴 자체가 AI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듈러의 가장 큰 장점은 마치 레고와 같이 효율적인 확장성이다. 이러한 플랫폼에 바퀴가 같이 모듈화 구성되어 있다면 다양한 플랫폼 확장이 가능하다. 전반향 구동이 가능하고요. 휠봇의 메인 컨셉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거죠. 앞뒤 좌우
휠봇은 바로 효율적인 전방향 구동을 구사할 수 있는 미래적이고 완벽한 구체이고요. 이 구체를 하나의 모빌리티를 움직이기 위한 바퀴로 만들기 위해서는 동력 전달의 문제, 제어 문제, 다양한 난제가 존재하지만 충분히 3차원 입체 구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휠봇이 현실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밑에 이제 바퀴가 이렇게 달려 있어가지고 휠봇이 구동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상태이고요. 드론의 군집 비행처럼 휠봇 역시 보이지 않는 거리를 서로 유지하면서 최적의 경로로 주행하기 위해서는 필수인 키워드로 인텔리전트라고 볼 수 있는 상태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휠봇이 아래 깔려가지고 충전해주기도 하고 하는 모습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디지털 트윈 등 여러 가지 기술력에서도 타이어를 로봇으로 만든 한국 타이어의 이 이슈 기술까지도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네요. 뭐다? 한국 타이어가 뭐다? 휠봇이라고 하는 타이어 로봇을 개발을 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이 타이어 자체가 전방향 구동으로서 정말 이 효율적이고 이 따로 구동체가 필요 없이 움직일 수 있는 로봇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공사에서도 로봇을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로봇계 증강현실 2조 강북 코엑스 공사에 첨단 기술을 적용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로봇이죠. 이 로봇이 뭘 하고 있는 거냐? 라고 물어본다 한다면 3D 스캐너를 탑재한 로봇계가 현장을 측량하고 AR 기술을 적용한 설계안을 직원들이 모바일로 실시간 확인합니다. 총 사업비 2조 규모의 강북의 코엑스로 불리는 서울 북부 역세권 프로젝트를 주관하는 하나건설이 최첨단 스마트 건설 기술을 적극 활용합니다.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로봇계 3D 스캐너 트림블 X7은 장비를 장착해 공자 진행에 필요한 측량 데이터 등을 취합을 하고요. 측정한 폐곡값이라든가 토공량 등 향후 인접 건물 변이 검토에 활용할 계획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안 시설이 인접한 현장 특수성 때문에 로봇계의 활용도가 아주 높다라는 게 회사의 설명이고요. 인원 출입이 제한되고 덥거나 추운 날씨에도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 스캐너와 삼각대를 들고 알아서 측량을 하고 이 3D 스캔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건설은 또 이날 인공위성을 이용해 지상물의 위치, 고도, 속도 등 정보를 제공하는 AR 기술을 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건설은 복합 개발이 철도 운행 안정성 확보와 지하공사지 간섭을 최소화하는 시공성 검토가 면밀히 이루어져야 하는 고난이도 공사라는 점을 활용을 해서 AR, BIM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스마트 건설을 지향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다? 건설에서도 로봇이 직접 측량하고 그 다음에 3D 스캔을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네요. 이제는 건설에서도 실제 로봇이 직접 측량하고 그 다음에 3D 스캔까지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왜 이렇게 로봇에 진심인 거야?에 대해서 물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확인해 보면 현대차, 테슬라도 로봇 굴기 외치는 이유는 보스턴 로건 국제공항의 차로 10분 시포트 디스트릭트에 위치한 로봇 전문 엑셀러레이터 매스로보틱스 대학 실험실을 방불케 하는 이곳에서는 보스턴 군교, 매사추세츠 공대, 하버드, 보스턴 대학교 등 엔지니어들이 창업한 로봇 스타트업 실험실에 개발한 로봇을 실제 이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제품으로 만들어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그래서 약 12개에 불과했던 입주 스타트업 기업은 약 108개로 약 10배 이상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존 로보틱스, 아이로봇, 아일랜드 투자청이 설립 초기 이 매스로보틱스에 투자를 했고요. 로봇 산업에 대한 테크 기업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후원을 자처하는 기업들이 늘고 로봇 스타트업에 대한 대기업들의 관심이 눈에 띄게 커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정의선 회장님이랑 이 로봇이 스팟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정보기술 IT 제조업의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로보틱스 산업 선점을 위한 세계 테크 제조기업들의 경쟁이 불을 붙고 있다. 테슬라, 아마존, 구글, 현대차, 도요타, 삼성전자 모두 뛰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함께 보스턴에 설립한 로봇 AI 연구소에 약 5천억을 투자한다고 밝혔는데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창업자가 수장을 맡게 될 연구소의 모토는 가장 어려운 과제에 집중한다입니다. 첨단 로봇 제작에 있어서 당장의 수익화 모델에 연연하지 않고 앞으로
정말 현실적으로 쓸 수 있는 로봇을 만들겠다라는 거죠.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로봇이 아니라. 그래서 미국 초인류대학 연구실과의 협력 스핀오프를 염두에 두고 설계됐고요. 실험실에 머물러 있는 로봇 세상을 밖으로 들고 나오자라는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인공지능 AI에서 로봇을 옵티머스를 공개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테슬라의 공격적인 로봇 시장 진출을 시사하면서 로보테크에서도 빅피처를 그리고 있는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고, 테슬라는 자체 개발 AI 반도체 D1을 장착해 구현에 성공할 경우 현존에서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가 후카쿠보다 2배 이상 빠른 슈퍼컴퓨터 도조를 개발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스크는 뇌과학에 심혈을 쏟는 이유는 단순히 헬스케어 사업 목적이 아니라 로봇 비전과도 밀접하다. 도요타도 로봇 관련해서 개발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태고요. 포드도 자체 로봇 연구소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 모두가 로봇 원천 기술에 이 자원을 투입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 현대차, 테슬라, 도요타, 아마존, 구글, 삼성전자, 포드, 혼다 모두 로봇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비대면 자동화가 일반화되면서 국방, 대조, 모빌리티, 물류, 정보통신 등 산업 곳곳에서 로봇 활용이 빠르게 확산이 되는 추세라는 거죠. AI, 6G, 빅데이터, 머신러닝, 하드웨어 등 첨단 기술의 집약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 기술이라고 하는 게 로봇에 다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이 스스로 움직이려면은 AI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 기술이 필요하죠. 6G 필요하죠. 인프라 필요하죠. 빅데이터 필요하죠.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 기술은 모두 로봇에 결국 기결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쭉 봐보면은 결국에는 응용 소프트웨어가 고도화되고 실생활에 쓰이는 서비스용 로봇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 로봇에 대한 성장성이 더 커질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모든 기업들이 다 로봇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네요. 이게 그냥 진심이 아니라 결국 미래 기술의 집약체, 어디? 로봇에 귀결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플러스 알파로.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로봇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부분이죠. 삼성전자 웨어러블 로봇 잼스 힙 12월에 출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잼스 힙이 아니라 피셈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로봇 출시가 남아있는 상태죠. 테슬라 공개했습니다. 그다음에 로봇 ETF 공개한다고 조만간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 로봇만 남았다. 그래서 우리는 12월 삼성전자 로봇 발표까지 기대감을 가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로봇 이 감속기 관련주부터 해가지고 또 저평가 종목까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SPG가 감속기 대장주고요. 해성 TPC, 그 다음에 우린 PTS, 그 다음에 로보티즈,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감속기 관련주입니다. 위에서부터 중요도예요. 중요성이 높은 종목 먼저 적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저평가되어 있는 유일 로보틱스까지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SPG가 여기 있죠. 주가가 최근에 상승한 이후에 눌림목이 만들어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시장이 빠지면서 눌림목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얘기를 하고요. 해성 TPC 같은 경우에도 주가 급등 이후에 사실 어떻게 보면 깃발형 패턴을 만들어주고 있는 부분에서 주가 양봉을 좀 만들어줄 수 있을 만한 구간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린 PTS도 주가 반등할까 싶다가 시장 빠지면서 저가 눌림목이 나와줬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반등세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고, 로보티즈도 주가 상승세가 좀 이어지나 했어요. 박스권 돌파 만들어지나 했는데 그 이후에 시장 빠지면서 눌림목이 나와줬고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를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 상장 이후에 고가에서 지금 한번 밀렸다가 다시 좀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고점을 한 번은 뚫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주가 상승이 좀 크게 나온 이후에 눌림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저점을 찍어준다면 추세 전환 이후에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구간에서 12월까지 삼성 로봇 출시 기대감으로 계속 저점에서 추세 반등 기대해 봐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전에 김동석 대표님 실전 매매 기법 자료 100% 무료로 나눠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물어보신 분도 있고요. 이 자료집이 이거죠. 아까 전에 제가
직접 만든 실전 매매 기법 자료 무료로 나눠드린다고 했습니다. 이 자료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그뿐만 아니라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요.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좀 정리해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이라든가 강의를 좀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그럼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그럼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아니 거기 들어가면은 개인정보라든가 전화번호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어보시지만 다 필요가 없어요. 개인정보 전화번호 아무것도 안 받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무료로 들어와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안에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가 뜨게 됩니다. 그럼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100% 무료로 설치하셔라 말씀드리고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개인정보라든가 전화번호라든가 다 필요가 없습니다. 적으실 필요 없으니까 그냥 무료로 어플 설치하시고 자료 다 받아가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어플을 설치를 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을 무료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요. 아까 전에 실전 매매 자료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당일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 저희가 이제 6만 명 구독자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 6만 명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동석 대표의 주식 성공 매매법 자료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저평가 구간은 어디인지, 저평가 종목은 뭐 어떤 건지, 언제 매수하고 언제 급등하는지를 모두 다 100% 무료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참여 방법은 간단해요. 첫 번째,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구독을 해놓으시고요. 나는 못 봤습니다. 아래 구독자 이벤트 게시글 하트 버튼이 있어요. 이거 누르시는 분들 구독하고 이 어플에 이 글 밑에 하트 버튼 누른다. 이 두 개만 하시면은 다 드립니다. 그래서 10월 23일까지 진행하니까 23일 이후에 한 번에 나눠드릴 예정이니까 꼭꼭꼭 23일 이전까지 이벤트 참여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보시면 10월 5일, 4일, 30일, 29일 추천주 매일매일 무료로 올려드리니까 무료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정리해드리니까 이것만 봐도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없고요. 급비 자료는 테마주, 관련주 다 정리해놓은 겁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자율주행 관련주 왜 올라갔을까 적어놓고요. 그리고 관련주까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봐도 최근 이슈 또는 최근 관련주 다 무료로 볼 수 있으니까 다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100% 무료 어플이니까요.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무료로 받아갔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구독자 이벤트 꼭 참여하시고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구독자 7만 명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